그냥 자야겠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은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사진을 폴더를 열어서 폴더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해도 사진이 들어갑니다. 한 장씩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 순서 바꾸기인데요, 사진 순서를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포스팅할 사진을 한 번에 쭉 불러오게 되면 사진이 뒤죽박죽 들어가는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개별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여기 사진에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요. 자, 그럼 아래쪽에 사진이 쭉 정렬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바꾸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편집이 있습니다. 여기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좀 더 커지거든요. 말 그대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여러 장을 찍어서 특정 위치로 바꿔서 순서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동시에 뭘 하냐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포스팅의 순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로 좀 끌어가야겠는데, 이런 생각, 초안을 머릿속에 잡아두는 겁니다. 그 초안대로 사진의 순서를 바꿔보면 훨씬 더 포스팅이 매끄러워질 수가 있겠죠. 순서를 다 바꾸고 나면 편집 완료 누르시고요, 오른쪽 위에 여기 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사진이 변경된 게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진 옆 트임입니다. 자, 사진을 올리고 나면 제일 먼저 위쪽에 보면 문서 너비라는 이 부분에 클릭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진의 너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좌우에 공백이 있죠. 자,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쏠린 사진이 돼요. 조금 작아지죠. 자, 그런데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옆 트임, 이건 반드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트임 누르면 이렇게 좌우 공백 없이 확 커지게 되죠. 제가 이거를 사진 쌍수한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위아래 사진을 볼까요? 많이 다르죠. 위에 사진 같은 사진인데 훅 커졌고요, 아래 사진 좌우의 여백이 많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백이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볼 때 좌우가 꽉 차게 보이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좌우에 여백이 있는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진 옆 트임은 반드시 하는 게 좋다,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사진도 사진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선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한 장 이렇게 옆 트임을 다 눌러주느냐가 아니고요, 이것도 사진을 다 넣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볼게요. 자, 사진을 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요. 내린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고 아래 사진을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위쪽을 보면 여기도 이 옆 트임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한 번에 누르면 이렇게 모든 사진의 옆 트임이 그냥 원클릭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매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진 콜라주입니다.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나는 근데 양옆으로 이렇게 같이 보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기능 있던데 이거 포토스케이프에서 따로 해야 되냐? 아닙니다. 사진을 잡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녹색 라인이 보이죠? 이 녹색 라인 떨굽니다. 그럼 이렇게 양쪽에 두 사진이 나란히 펼쳐집니다. 자, 다음은 사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순서 배치는 내가 다 했는데 전체적인 배치는 했다.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사진을 저 위쪽 여기 이 게임 하는 사진 있죠? 자, 이 사진 되게 밑에 쪽에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하나 제일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잡고 쭉 올리면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현재 순서를 맞춰놓은 배열 그대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자, 이 사진, 게임하는 사진을 원래 있던 자리로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다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라이브러리를 열어요. 이 사진을 에디터 안에서 여기 휴지통 버튼 있죠?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지웁니다. 사진을 지워? 자, 지우면 괜찮습니다. 오른쪽에 라이브러리를 열어놓은 이유가 이 지운 사진이 이렇게 사선으로 처리되고 약간 흐리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 사진을 제일 위로 옮긴다고 그랬죠? 옮기고 싶은 위치로 가서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살아서 들어옵니다. 이 기능 활용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글감입니다. 라이브러리 옆에 있고요. 글감을 보면 사진, 책, 영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사진은 뭐냐면 우리 그 프리이미지라고 하죠.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이런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사진들을 네이버 에디터 안에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걸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마찬가지로 짠 들어오고 옆 트임까지 할 수 있죠. 출처가 자동으로 기입이 돼서 편하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프리이미지를 나만 쓸 건 아니잖아요. 다른 블로거들이 언제 어떻게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유사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쓴 이미지를 내가 또 쓰면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이렇게 집어넣되 캡처를 해서 다시 그 사진을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캡처 관련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웨일 브라우저에서는요, 웨일 브라우저에 자체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캡처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복사. 자, 복사를 했죠.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요. 그래도 사진이 똑같이 들어가고 옆 트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캡처를 떠서 폴더에 저장해서 여기서 불러오기에서 다시 폴더에 뭐 드래그 앤 드롭 한다든지 이 번거로운 과정을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웨일에서 웨일 자체 기능으로 캡처 뜨고 복사 붙여넣고, 그러니까 키보드 안에서 다 끝나는 거죠.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팁이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고, 제가 예전에 웨일 브라우저 사용법 블로거분들한테 정말 좋다고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안에 같은 팁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글감 안에 이 책, 영화 이렇게 글감을 네이버에서 모아놓은 건데요.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든 포스팅에는 이 대표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이 제목 있는 데 있죠. 제목 있는 여기에도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사진이 들어가죠. 이 이미지를 왼쪽 위에 여기를 눌러서 대표 이미지로 정할 수 있고요. 사진의 위치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영상 넣기입니다. 동영상은 여기 위쪽, 이쪽 메뉴에서 볼 수 있고요. 동영상은 참고로 폴더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은 안 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눌러서 이 메뉴가 팝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영상을 바로 불러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클릭해서 폴더를 찾아가서 바로 클릭을 해도 되고요.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이 청소기, 무선 청소기 제품에 대한 동영상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제품명을 넣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제목에 들어가는 메인 키워드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제목에 들어가는 텍스트와 정보에 들어가는 텍스트, 그리고 여기 태그 편집 있죠? 태그에 들어가는 텍스트, 이것들이 다 텍스트란 얘기예요. 글자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다 키워드예요. 그냥 키워드 낱말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제목에다가 그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워딩을 집어넣는 편입니다. 소음 비교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보란은 거의 비워놓고요. 태그도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사진과 마찬가지로 옆 트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동영상도 대표 이미지로 정할 수 있다. 여기 왼쪽 위에 누르면 이 동영상이 대표 이미지, 즉 썸네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아웃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쪽이죠. 이쪽 영역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미리 써놓은 포스팅인데요. 여기서 서체를 정할 수 있고요. 자, 서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뭐 바른 읽기, 우리말, 손글씨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라 오래 블로그를 운영한 사람일수록, 블로그 지수가 높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솔직히 이런 거 안 쓰고요. 다 기본 서체 씁니다. 기본 서체이거나 혹은 뭐 나는 고딕 정도? 이유가 있겠죠.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자동차를 열심히 막 신나게 이거저거 튜닝을 하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순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서체가 가장 눈에 가장 잘 들어오고요.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깔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글씨 크기가 있죠. 글씨 크기는 15 아니면 16. 그냥 이걸 벗어나시면 안 돼요. 13, 11 너무 작고요. 19, 24 너무 커집니다. 본문이 그렇게 커지면 모바일에서 보면 특히나 너무 작으면 또 작아서 안 보이고, 크면 클수록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나 16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글씨 굵기, 오른쪽으로 볼드 처리, 기울임, 밑줄, 취소선, 색깔도 정할 수 있고요. 배경색까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이 이게 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정렬로 해놓은 겁니다. 제일 기본 메뉴죠. 제일 처음에 있는 왼쪽 정렬로 해놓은 거고요. 가운데 정렬로 바꾸면 이렇게 가운데로 바뀝니다. 우측 정렬, 양쪽 정렬 이렇게 바뀝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 정렬로 하는 것과 이 양쪽 정렬로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양쪽 정렬로 해놓으면 중간에 내가 영문을 길게 쓴다든지 할 때가 있거든요. 괄호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영문이 이렇게 딱 잘라서 자연스럽게 아래 문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영문이 통째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문장이 양쪽으로 꽉 차는 게 아니라 막 장평이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을 지가 알아서 그냥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보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랜 경험상 하다 보니까 왼쪽 정렬이 제일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가독성도 깔끔하고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요. 또 많은 파워블로거들이 왼쪽 정렬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줄 간격이 있고요. 줄 간격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 정해드릴게요. 180 또는 190, 200으로 넘어가는 순간 너무 위아래 줄 간격 길어지고요. 가독성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70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또 너무 촘촘해서 보기 싫어집니다. 이것도 그냥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레이아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요, PC의 레이아웃이에요. PC 환경에 맞춰진 거란 말이죠. 저는 글을 쓸 때 무조건 이쪽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컴퓨터 PC 화면의 버튼이죠.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PC 화면이라고 써있죠. 이게 모바일로 이렇게 바뀝니다. 모바일에서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야 라는 걸 미리 스마트 에디터 1에서 보여주는 거죠. 모바일이 있고 태블릿이 있고 PC,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저는 모든 글을 쓸 때 무조건 모바일로 먼저 바꿔놓고 시작을 해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진 있죠. 사진, 아까 예시로 봤던 이겁니다. 이 경우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상태였었죠. 좌우에 공백이 있는 사진마다 이 상태였는데 제가 전체를 잡고 그리고 이거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자, 볼게요. 이걸 모바일로 바꿔보면 이렇게 내 눈에 굳이 위아래 스크롤 하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게임 이미지와 맥북이 보이는 이 세 번째 사진까지 한 번에 다 보입니다. 근데 PC 화면으로 바꿔보면 어떻죠?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 이 사진 한 장밖에 안 보이죠. 이 차이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쭉 내려서 끝. 훨씬 더 에디터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아래 스크롤이나 사진 첨부하는 거, 글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자, 내가 글을 쓸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안 되겠다 싶었고 자, 이 부분을 쓰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글이라는 건요, 어떤 게 중요하죠? 위아래 문맥, 내용의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A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쓸데없이 이상한 얘기로 갑자기 30% 빠지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방지하고자 내가 글을 쓰면서 위에서 무슨 내용을 썼더라? 이걸 한눈에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바일로 바꿔놓고 쓰다 보면 안 되겠다 싶었고 이 부분을 쓸 때 제가 위에서도 집에서도 난리였다, 아내와 딸아이에 대한 내용을 내가 썼었구나. 이게 바로 내 눈에 스크롤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바꿔놓고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걸 똑같은 걸 PC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고 이 부분이었죠. 어떻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스크롤을 하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커서가 꼬이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 다 그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글 쓸 때 모바일로, 스마트 에디터 1 사용하실 때는 모바일로 바꿔놓고 글을 쓰시는 게 내 필력 향상에, 블로그 포스팅 질적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거의 4년 전부터 썼고요.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걸 놓친 날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링크 넣기입니다. 자, 링크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목적에서 넣을 수가 있죠. 링크도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를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링크를 이렇게 바로 넣는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링크를 넣으면 주소를 이렇게 갖다 바로 붙여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소, 실제 주소랑 밑에 썸네일이 생기잖아요. 이거 두 개를 그냥 같이 오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좀 보기 안 좋죠. 깔끔하지 못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지우라면 굳이 글자를 지우는 게 낫겠죠. 이 썸네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링크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저 이거 이것도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썸네일 밑에 들어가는 10번째 수익을 만드는 파워블로거의 비밀, 블로그 수익화, 법칙 이런 것들 있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동영상의 그 설명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다 키워드가 됩니다. 텍스트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링크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거나, 그리고 저는 눈에 띄게 굵게 처리해주고 글씨 크기를 키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잡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링크 버튼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눌러서 여기에다가 링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클릭했을 때 갈 수 있게 하이퍼링크로 걸리는 거죠. 동영상에서 제목에다가 키워드를 넣지 않고 동영상에 짤막한 설명을 넣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링크지만 키워드를 넣지 않고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하이퍼링크. 이렇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진에도 하이퍼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진을 클릭하고
링크를 클릭하고 링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 오른쪽 옆에 여기죠. 링크 모양의 아이콘이 달라붙습니다. 이 아이콘이 있는 거는 사진을 클릭하면 그 URL로 이동하는 링크가 걸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이렇게 사진에다가 캡션을 달아 놓으면 더 친절하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려 30개가 넘는 스마트 에디터 1의 사용법 진짜 길게 달려왔습니다. 이 많은 기능을 내가 다 써야 되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이 중에서 이런 스타일로 내 거를 좀 쏙쏙 빼서 활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의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와 친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진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정말 또 많은 질문이 이어지는 것 중 하나, 이웃관리. 이웃관리에 대한 팁과 어떤 기준점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세수하면 이병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길었다. 와, 폭주했어. 1시간 넘게 찍었네.